중국 주식은 날아가고 있어요. 뭐 항생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알리바바, 핀더도 이런 주식들 이렇게 더 가도 되나? 근데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라는 좀 걱정도 드는데 약간 좀 과열이 아닌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중국 전문가. 중국 전문가 아닙니다. 중국 전문가 아닌데 지난 9월에 중국 주식 한번 갔었죠. 한 20 몇 퍼센트 거의 30% 가까이 오르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갔어요. 거꾸로. 그리고 지금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맥스가 한 5%에서 10% 정도 더 오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는 더 많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더니 밤새 전화가 왔습니다. 윤재성 전무가 지금 한국에 출장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와서 너 중국 증시 여기 보니까 자기는 10에서 15% 더 갈 것 같다. 근데 너는 그러면서 오늘 밤에도 지금 막 폭등하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중국을 안 좋게 보냐? 미국은 지금도 비싸고 중국은 아직도 싸.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나의 오류가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미국 증시가 주가 수익률 비율로 보면 뭐 22배고 뭐 어떤 유럽 같은데 14배. 이제 올라서 한 15배. 뭐 일본도 뭐 그 정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0배 겨우 넘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차이가 났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앞으로 이 기업들의 마진 폭과 자산 요만큼, 그러니까 자산을 요만큼 투입해서 이만한 마진을 내는 미국 기업들과 자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요만한 마진을 내는 기업, 거기에 대한 어떤 주가의 재평가,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력이 훨씬 좋다는 거죠. 똑같이 100원을 투자했는데 빈난세 씨는 1년 만에 50원 벌었는데 저는 10원 벌었어요. 그러면 이걸 싸다고 좋을 게 아니라 이거 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윤 전무 얘기는 10에서 15% 더 오를 거다. 작년 9월하고 비교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랑 지금이랑은 그래도 좀 달라진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근에 중국 증시가 엄청 오른 것이 일단 딥시크가 있기는 했지만, 딥시크가 이제 보여준 게 시진핑이 이제 진짜 내가 나의 권력욕을 권력욕 때문에 이제 한동안 두들겼던 이 빅테크들을 내가 좀 이제 키워야겠다라고 이제 좀 마인드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샤오미나 유니트리나 뭐 이런 애들 다 모아다가 특히 알리바바의 잭마를 이제 그 진짜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시진핑과 잭마가 이제 다시 대담 마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물론 당연히 미국과 비교를 해서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고 하면 뭐 살래? 당연히 미국이죠. 근데 이제까지 포트폴리오를 뭔가 너무 미국에 몰빵을 했다면 이제는 중국을 조금 훨씬 더 작년 9월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그리고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토종 한국인이고요. 빈 씨가 제가 성이 빈 씨여서 자꾸 중국인이냐 뭐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말투를 보면 중국인 같은데. 네. 토종 한국인이라고. 네, 네. 어떤 드립을 쳐야 될지 잘 모르겠는. 네. 성이 독특해서 많이들 여쭤보시고 하는데. 근데 저는 맞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분명히 트레이딩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돈 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진핑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시진핑 바뀌었죠.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또 바뀌.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 전에 팔아야죠.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민주주의고요. 이 공산주의는 한 사람이 독재자 한 사람이 바꾸면 바뀝니다. 그렇게 바뀐 거고 다시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제든. 근데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독재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죠. 트럼프는 4년이 끝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설마 뭐 4년 이상 더 가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4년이 있겠죠. 예, 그리고 견제 세력도 내부에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중국은 견제가 없죠. 그래서 언제든 금방 왜 도대체 이유가 뭐지라고 하는 것도 모르게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산주의에는 장기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죠. 장기 투자를. 공산주의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이제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불확실한데요. 뭘 어떻게 투자를 길게 합니까? 물론 싸지고 이런 모멘텀이 생겼을 때 그 우리 항상 하는 게 피보나치 수요를 보면 38%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38%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 가려면 뭔가 시스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중국의 변화가 많이 있었죠. 그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경기 부양에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자금을 조달하겠다. 인민은행을 통해서 뭐 금리도 좀 조정을 해보고 이번 다음 달이 되겠네요. 다음 달에 양회를 하게 되면 결국에 확정이 돼서 실제 시장이 예상한 정도 규모가 되느냐, 아니면 이걸 뛰어넘느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넘었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됐을 때는 주가 부양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또 모르는 거죠. 저는 그 장면 보면 그 잭마도 나오고 오랜만에 했지만 야 언제든지 안 나갔으면 저 한 방에 날아가는 자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독재자다운 그런 나라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이 AI나 딥시크 이후에 여러 수혜들을 중국의 기업들이 다시 한번 뭔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자긍심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간 기대는 해볼 만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중국 국채 금리인 것 같아요. 지금 작년 9월에는 그렇게 뭐 정부가 우리 이런 거 할 겁니다, 저런 거 할 겁니다. 공산당이 아무리 입을 털어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조산이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국제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서 계속 사상 최저를 찍었었죠. 금리가 계속 이제 맞죠? 지금 헷갈리네요. 네. 근데 떨어지는. 네, 최근에는 국채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졌던 거죠. 국채 가격이 올랐던 거죠. 작년 9월에는.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할 게 별로 없다. 중국 주식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중국에 굳이 하려면은 채권이나 사자. 그래서 채권 가격이 작년에는 계속 이제 올랐었고 금리는 떨어졌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금리가 다시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국채 대신 주식을 투자하겠다. 중국 증시로 돈이 간다는 거죠. 뭐 시장은 일부에서 일단 중국의 가장 큰 거시경제적인 문제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고 하나는 지금 집값이 헤어날 기미가 안 보인다. 이 두 가지인데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가 땀치니까 뭐 할 말은 없고요. 두 번째 이 집값의 경우에 1월에 약간 이게 반등한 그런 통계가 약간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과연 이 중국의 집값이 그렇게 빈집을 엄청나게 지어서 양산을 해놨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지역에도 막 엄청난 집들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는 요인이 분명히 되긴 될 겁니다. 중국이 만약에 부동산 시장을 개혁을 해서 이거를 집값을 좀 되살리려면 결국은 수백만 채, 수천만 채 집을 폭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폭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막 그런 거 올라오는데, 네. 어쨌든. 중국 관련해서 이 질문 하나가 있어서 저희 뭐 나눈 얘기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양비론자 대 진영주의자님의 질문인데 중국의 전기차나 태양광 로봇 사실 이런 영상도 올라오면 굉장히 놀랄 때가 많은데 이런 모습들이 뭐 금리도 낮춰가면서 지원도 받고 현재 상황이 미국의 2009년 이후 모습과 좀 유사한 것 같은데 그 한 10년 2016년까지 굉장히 낮은 금리로 좀 혜택을 본 시기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비슷한 정도의 수혜를 받아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좀 느끼세요? 이건 뭐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더라도 그러니까 로봇과 어떤 전기차 이런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다. 중국이 전략적인 사업으로 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쪽에 당연히 중국이 앞서가는 게 많죠. 지금 앞서가고 있고 특히 양산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발 R&D 쪽에서 그쪽에서 앞서 뭐 실리콘밸리를 이상으로 따라잡았다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그 근처까지 가 있는 건 거의 확실하고요. 그리고 양산 기술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다. 세계에서 넘버원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왜 국가가 개입해서 이렇게 중상주의적으로 하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수출하고 그게 큰 문제다. 그러면 전략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키워서 자기네가 다 전 세계를 다 먹겠다. 이런 거는 이게 무역, 이 자유무역 이런 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너 나가, 널 뽑을 거야라는 게 지금 트럼프의 입장이고요. 중상주의에는 중상주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트럼프거든요. 그래서 과연 중국의 문제는 그런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이런 거 좋죠. 당연히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수요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 집값이라든지 인구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내부적인 수요가 그만큼 없어요. 그래서 다 이걸 갖고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산업이 작살나는 거죠. 유럽이 작살나고 뭐 박살나고 이런 박살나면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럴 거죠. 그래서 자꾸 세계 무역의 질서가 흔들리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요인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사실 바꿔야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는 뭐 성장이 당장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자동차만 해도 유럽은 이미 박살난 것 같고 오늘도 기사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페라리를 주목했더라고요. 다른 데들보다 이 희소한 자동차 회사만 잘 나가는 모습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변하는 것 LMS만 같습니다. 잘 나가는 거랑 네. 비슷한 현상 아닐까요? 그럼요. 이거는 어떤 구체적 사례로 들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에요. 이상한 상품인 거죠. 이상한 사람들을 위한 이상한 상품. 진짜 이상하다기보다는 그 좀 그러니까 뭔가 소수라고 하죠. 소수, 네. 극소수. 경기를 덜 타는 네. 네, 이런 그러니까 상황인데, 50만 불 내고 네. 주면 사면서 이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100만 불 주고 사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자꾸 중국어를 옹호하는 것 느낌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데 어쨌든 중국어로 해도 됩니다.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제 그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지금 휴머노이드가 엄청 또 이 새해 들어서 큰 테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휴머노이드 이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거의 40%, 100대 휴머노이드 기업 중에 40%가 중국 기업이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물론 그렇게 기술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팔아먹을 시장이 제대로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무섭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전쟁이죠, 전쟁. 2016년에 DJI 본사를 갔었어요. 심천에. 그때 BRD도 가고 DJI도 가고 뭐 했었는데 제가 그때 보고 깜짝 놀란 거는 저는 DJI 회사가 드론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걸 갔더니 이게 로봇 회사더라고요. 드론도 로봇의 일종이라서 걔네가 열심히 만든 거지. 이 실질적으로는 걔네가 그때 경연대회 이런 거를 주최 굉장히 큰 상품을 걸고 매년 하는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투 로봇.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로봇이든지 뭔가 미션을 주면 그걸로 가서 상대편을 다 부시고 내가 그걸 차지하는 그런 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로봇이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메라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DJI 카메라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것도 전투 기술 차원에서 더 정확하게 사물을 식별하고 그거를 타격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거를 개발하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무역이고 세계라는 건 서로 이제 모자란 점을 채워주고 더 해서 같이 잘 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전투 로봇을 개발해서 우리가 다 세계를 먹겠다. 그러니까 중화주의 차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 세계적으로 그런 수요를 다 해서 중국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체제로 안 갈 거다. 결국은 뭔가 이 갈등을 부추기고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산업들이 없고. 있을 거고 네. 트럼프가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지금 중국을 세계 되는 것 경제 같습니다. 체제에서 띄어내자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WTO 가입시킨 것 자체가 잘못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WTO는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무실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들어와서 그 프레데터 같은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그 체제가 망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 WTO 덜어내버리고 라고 한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중국 얘기를 하고 저희가 뭐 계속 또 주간마다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글말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 지금 당장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